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의 김상준 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같은 내용으로 저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올해 제공운영 실태평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등 데이터 관련 평가가 이게 통합해서 진행됩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업무에서도 약간 조정된 사항이 있고 또한 강조할 사항이 있어서 주요 내용을 좀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업무 설명회에 대해서 그럼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이제 지표, 이 내용 중에서 저희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제 파일 형태로 추출해서 수동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기관 담당자께서 좀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주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메타 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보유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구조와 속성, 특성 등을 표현하는 자료로서 실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안부 고시에 따른 제14조에서 16조까지 내용들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이제 관리 기반 마련을 해서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고요. 그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있어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시스템으로 저희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 하면 추가로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 이 세 시스템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BPR ISP를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1단계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을 보급하면서 2단계에서부터가 이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그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3월 이후로는 지자체와 전 공공기관에 확산하는 사업을 했고, 올 지금 올해 23년까지 메타데이터 일단 보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메타데이터의 등록 그 현행화 부분들을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데이터 시스템 개념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있는 각 시스템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림에 이제 원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메타 시스템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 즉 값에 해당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수집합니다. 수집된 메타데이터 그 기관에서 기관별로 이제 설치된 메타 관리 시스템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메타 관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개발한 범용 메타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이것을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수가 현저히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 내 메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국정자원의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여기에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특정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메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관 고유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메타 관리 시스템들은 중앙에 단 하나 있는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메타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 여러 기관에 있는 보유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을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메타 데이터들은 여러 시스템들에서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도 어느 기관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가 데이터 맵을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기관에 이제 구축 중인, 즉 확산을 할 계획인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메타 시스템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와도 관련돼 있지만 공공데이터 품질 표준 관리, 공공데이터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에서도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기관의 이제 평가 대상 DB의 선정이라든지 표준화 점검 등을 수행하는데 메타데이터가 활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메타 관리 시스템의 이제 그 유형별로 접속 주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자체 구축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관 내 이제 자체 URL은 설치한 관리 소관 부서에 문의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동 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행정 업무망을 이용 중인 행정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망에 있는 메타 관리 시스템을 쓰실 텐데, 각각 gov.meta.go.kr로 시작되는 URL과 인터넷망의 경우에는 public.meta.go.kr 이 뒤에 있는 GDP 부분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은 역시 기관 정책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관리 시스템이 지금 수집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이 지금 담당자분께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해 주셔야 하는 관리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정해진 내용들이며 지난 2023년 4월 일부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43개 항목을 38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그 구조를 살펴보시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10개 항목, 그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한 사항이 9개 항목, 그리고 그 DB 내에 있는 테이블에 관한 사항 8개와 컬럼에 관련된 항목 11개 항목으로 총 3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 옆에 번호의 가장 각 항목 제일 오른쪽에
빨갛게 해서 자자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시스템이 메타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을 이제 개정을 할 때 기존에 잘 쓰이지 않는 항목이나 표현이 어색한 항목 등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항목을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 유형과 DB 형태, 즉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 DB 형태를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항목은 잘 쓰이지 않는 일부 항목들 또는 관리가 어려운 일부 항목들은 삭제했습니다. 적용 업무, 구축 일자, 테이블 설명, 품질 진단 여부, 보존 기간, 컬럼 설명, 데이터 포맷 등을 이제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항목은 보다 상위 체계로 상위 항목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업무 분류 체계를 테이블 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올렸고 수집 제외 여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정보 시스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각지 조정한 내용들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각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 편의를 고려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항목명을 일부 또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구축 연도를 구축 연월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 DB명, 물리 DB명을 각 한글 DB명, 영문 DB명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컬럼명의 경우에 테이블 한글명, 테이블 영문명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한글 테이블명, 영문 테이블명으로 바꾸고 이어서 이제 한글 컬럼명, 영문 컬럼명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조어법을 통일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올해 이제 추진한 내용들을 변화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항들인데요. 그 보유 DB의 유사 중복 정보들을 계속 반복 등록한다라는 이제 불만 사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 좀 계속 발생을 했는데 올해가 아마 이제 지금 좀 진통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단 대상 DB를 선정할 때 그 DB 선정을 위해서 이제 보유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그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데이터 이게 메타 관리 시스템에 누락된 DB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위해서도 별도 조사를 또 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은 메타 관리 시스템이 전 기관들에 이제 보급이 된 상태고 DB 정보가 충분히 등록이 된다면 이런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내로 그 이제 그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충분히 한다면 이런 조사들 할 거 없이 바로 이제 DB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통합해서 이걸 기준 데이터로 삼아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 메타데이터의 데이터만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 놓은 상태라면 두루두루 편리하게 중복되는 업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연초부터 지난 2월에 미등록 보유 DB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록 요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문서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그 메타데이터의 이게 지금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DB들을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지금 그 범정부 EA죠,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IRM 시스템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정보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과 DB 정보들이 일관성 있게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3월에 한번 또 문서가 시행이 돼서 이에 맞춰서 저희 이제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정보들을 충실하게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 DB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남는데요. 지금 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품질 수준 진단을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표준 체계도 범정부 표준이 있고 기관 표준이 있고 각 DB에 적용된 표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연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공통된 부분들을 정부의 표준으로 범정부 표준으로 제정해서 쉐어링하는 이 확산하기 위한 체계에서도 메타 시스템의 지금 현행화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 시스템은 올해 그간 이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공통 표준 시스템, 특히 이제 이 표준 배포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지자체와 같이 이제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하는 이 업무 시스템들, 동일한 업무 시스템이지만 여러 기관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현재 메타데이터로 등록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메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표준 배포 시스템과 이제 단일 접속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단일 접속된 시스템, 표준 배포라는 것은 이제 기관 내 정보 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 중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세월행정 시스템 같이 활용기관이 설치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들도 애초에 이제 기관이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주관기관이 등록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고, 단일 접속과 같은 시스템들은 이제 중앙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등록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공통표준 시스템의 경우 주관기관이 등록했을 때 등록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표준 시스템에서 주관기관은 올해 반드시 평가 대상 시스템의 평가 대상 DB에 이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주지해 주시고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선된 그 메타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반드시 4월 중순경, 4월 한 15일경서부터 배포되는 패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지표 중에서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가 통합해서 시행됩니다만 평가 체계 중에서 여전히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은 지금 메타데이터 그 등록 관리 부문 평가는 지금 그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파트에 10점에서 12점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서 10점에서 12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과거와 같이 그 재고 운영 실태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평가하던 방식과 사실 로직이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등록해야 될 DB가 있다면 이 모든 DB에 포함된 테이블들을 테이블 단위에서 적어도 현행화가 진행이 되고, 등록 대상의 테이블 수, 현행화된 테이블 수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목표 대비 진척률의 방식으로 현행화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년에는 각 DB별 현행화율을 전부 더한 뒤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숫자로 나눠서 평균 현행화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평가 이제 현행화율 평가 구간이 몇 퍼센트냐, 90% 이상이냐, 뭐 80, 70, 60%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배정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보시기에 달라진 부분들은 등록 대상 테이블 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대상 테이블 수라는 것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내에 포함된 전체 테이블 수를 합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화된 테이블 수는
기관에서 현행화해서 중앙 메타로 전송이 되면 중앙 메타에 등록된 테이블 수를 보고서 자동화해서 집계된 수로 나눠서 현행화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은 5월과 9월로 되어 있는데 실적 기준은 역시 4월 말, 그 다음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행화율을 측정하고 두 개의 평균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달라진 점들은 감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점은 누락된 DB가 등록이 누락된 DB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페널티 항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감점 적용의 경우에 미등록된 정보, 그러니까 미등록된 DB가 많을수록 감점이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0.5점까지로 차등 계산이 되고요. 이거는 5월, 9월 이후에 평균한 5월, 9월 이후에 평균한 최종 현행화율에서 율에 따라 배정된 점수에 이 감점 마이너스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 산정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텐데요. 지금 순서상 좀 잠깐 메타데이터를 등록할 때 등록 제외를 할 수 있는 DB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타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관리용이나 임대하여 활용 중인 업무 지원 시스템 일부, 그러니까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개발이 완료됐으면서 도입 또는 임대한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 좀 제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그 분류의 유형은 네트워크 관리, 백업 관리, 인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관리, 가상화 관리, 자료 공유, 단순 자료 공유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 유형으로서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제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실태 점검 중에 메타데이터 부문 지금 점수 산정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산출 예시 1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 시스템, 보유 정보 시스템이 총 5개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DB 수가 총 6개의 DB가 있습니다. 상반기 5월 중에 등록 대상, 이걸 등록하고 보니 등록 대상 테이블 수가 각각 등록 대상이 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 현행화한 테이블 개수가 그 바로 우측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 중 71개를 등록해서 71%, 그래서 구간표에 따라 점수 6점이고요. 하반기 8월 말 기준으로 측정한 하반기 실적은 총 100개 그 현행화 대상 테이블에서 그 등록 대상 테이블 수 중에서 현행화된 값들이 92개다 해서 90%가 넘었으므로 10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한 16점을 둘로 나눠서 8점이 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락된 미등록된 DB가 없기 때문에 감점이 없어서 최종 8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출 예시 2번에서는 미등록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마찬가지 사항으로서 지금 보면 DB 숫자는 총 9개가 되고요. 정보 시스템 숫자는 총 6개입니다. DB 숫자 기준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 이 DB에 포함된 테이블 숫자를 계산한 결과 지금 81개 등록 대상 중에 69개를 해서 상반기에 8점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84개 중에 78개를 내서 10점이 됐습니다. 두 개의 평균은 9점이고요. 그런데 미등록 정보 시스템 비율이 22.2%라서 아까 감점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9-1 해서 최종 8점으로 계산된 경우입니다.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메타데이터 현행화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산식은 바뀌었습니다만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바뀐 부분이 없고
대신 많은 경우 지금 수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메타 시스템에는 DB 접속 정보를 넣어서 자동 수집을 하게 돼 있는데, 기관 내 업무 시스템의 속성이나 기관 보안 정책에 따라 망분리 정책 등으로 인해서 그 메타 시스템이 해당 업무 DB에 접근이 완전히 차단당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별도로 그 메타데이터들을 좀 추출해서 파일 형태로 등록을 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메타데이터를 삭제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임시성 테이블이나 중복성 테이블 정도만 조정을 한 뒤 반드시 충실하게 등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메타 시스템의 이제 주요 기능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범정부 메타 시스템 운영사업단의 우태진 PM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사업단의 우태진 PM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메타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운영부터 메타데이터를 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패치 버전에서 주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선된 기능을 보게 되면요. 표준 배포 시스템에 대한 메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패치 버전에서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별도 다운로드 URL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 이용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메타 시스템 내에서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4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분야와 관련된 기관별 실시간 현행화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이번 패치에 반영됩니다. 패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기관에서는 먼저 해당 기관 메타 시스템에 이용하고 있는 기관 메타 시스템의 패치 버전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에 DB 서버와 그리고 와스 서버 수준으로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치 파일 같은 경우는 기관 메타 시스템의 업무 자료실에 정기 패치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패치 파일과 함께 관련된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패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반드시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DB 서버를 패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와스 서버 순으로 진행해야 되며, DB 서버 패치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와스 서버도 보시는 화면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패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거나 설치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운영지원센터 연락처는 우측에 보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기 패치와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정보자원관련 내 운영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패치가 진행되고요. 또한 공동활용형 기관 메타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패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관 자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절차부터 메타데이터 현행화 순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등록 절차 및 관리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 대상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대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완료되면 메타데이터를 등록 현행한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큰 전제사항은 메타데이터를 등록해야 되는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즉 IRM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등록된 시스템 중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스템 관리용이라든지 기관 내에서 직접 구축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운영하시거나 혹은 임대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런 시스템들은 메타 시스템에 반영한 이후에 등록 제외로 수집 제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은 우측에 있는 설명과 같이 보급 메타, 공동 메타, 그리고 개별 메타에 따라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URL에 다 상이하니까 이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개별 메타를 이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 업무 공유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URL은 인터넷망에 있는 공동활용 기관 메타와 동일하니까 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2차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를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신규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시스템에 사용자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화면에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바로 밑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회원 등록하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 요청한 이후에 기관의 실무 담당자분이 승인을 하셔야지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등록하실 때는 업무 담당자, 실무 담당자 등 사용자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업무 담당자는 개별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보시면 되고, 실무 담당자는 기관 전체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로 시스템에서 조회하게 되면 기관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회할 수 있고요. 또한 실무 담당자분들은 개별 업무 담당자로 등록한 사용자들을 승인 관리하시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배정,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등록 방식, 즉 수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파일 등록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등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시스템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등록이 되면 실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해당 기관의 사용자들을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 내에서 소속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단의 3번과 4번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관명이나 사용자 구분 등을 변경해서 적절하게 업무 권한과 소속을 변경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등록 대상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하는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관에서 보유한 모든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 시스템은 1차적으로 IRM에 등록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IRM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범정부 EA 포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3월 18일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IRM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 IRM으로부터 저희는 기가메타 시스템에서는 1단위로 배치 형태로 해서 시스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 대상 시스템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되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서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에 추가된 시스템에 대한 얼럿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얼럿에 따라서 화면단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4번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예, 등록 대상 시스템을 조회하고 대상으로 확정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먼저 상단에 위치한 화면에서 보시면 등록 대상으로 수집된
IRM으로서 수집된 정보 시스템이 확인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얼럿을 안내창을 띄워주게 되고, 이 안내창을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매핑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화면과 같이 중간쯤에 숫자 2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관에서 매핑해야 될 대상과 매핑이 완료된 대상들에 대한 부분을 서머리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기관 주기적으로 범정부 EA 포탈 IRM 시스템과 기관 메타 시스템 간의 시스템 정보를 목록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등록 대상 시스템을 기관 메타 시스템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IRM 시스템과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두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핑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22년까지는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도 정보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시스템 명과 그리고 IRM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 명이 동일 시스템이지만 상이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매핑 처리하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IRM 정보 시스템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 메타 시스템의 신규 시스템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IRM에만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을 기관 메타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화면의 왼쪽이 IRM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시스템이고 우측이 이렇게 등록된 시스템을 기관 메타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신규 등록과 달리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과 그리고 IRM으로부터 수집된 시스템이 두 시스템 간의 시스템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두 시스템을 둘을 매핑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서 IRM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신규 정보 시스템 매핑을 선택한 이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3번에서 검색 버튼을 통해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 두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용자가 실제 이러한 매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핑 취소 기능이 있고요. 매핑 취소 같은 경우는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해당 시스템을 조회한 후 조회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에 왼쪽 하단에 우측에 있는 2번과 같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 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와 같이 하단에 매핑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매핑되었던 정보가 롤백돼서 취소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매핑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 대상 시스템에 반영된 정보를 IRM에 현행화된 정보 시스템은 1단위로 해서 기관 메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기관 메타 시스템과 IRM 간의 정보 시스템의 일치된 경우에 매핑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메타 시스템의 매핑을 통해 등록된 시스템이 IRM 시스템에서 폐기나 또는 이관된 경우에는 이 다음 날 기관 메타 시스템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IRM 시스템에 당일 폐기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운영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를 통해 등록된 정보 시스템은 메타데이터의 정보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상단에 있는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에서 등록된 정보 시스템이 하단의 화면에서와 같이 정보 시스템 관리 쪽 화면에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정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정보 시스템 관리하는 8개의 항목 중에서 수정을 제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 유형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항목들은 IRM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제한되고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보 시스템을 기가 메타 시스템에 반영한 이후에 시스템 관리용이나 혹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하여 메타데이터 등록을 제외할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2번과 같이 수집제 여부를 설정해서 수집제 여부를 변경을 해서 해당 시스템을 수집 제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 제외로 변경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수집 제외한 경우에는 취합된 정보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 삭제 요청이 되겠는데요. 기간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메타에만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현재 IRM 쪽에서 폐기된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이 IRM에 삭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삭제 처리하게 되고요. 삭제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시스템은 해당 기관 정보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 가능하고요.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를 통해 기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시스템을 개별 시스템 단위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할 대상 담당자를 지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를 통해 등록된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목록에서 담당자 명이라는 항목 쪽에 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배정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배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것 같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등록 지정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는 자동 수집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동 수집을 권장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을 했을 때 최초에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행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는 변경과 삭제분에 대해서만 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는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테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동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여기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파일 등록 지정을 통해서 수동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메타데이터 DB 접속 없이 등록하는 화면 쪽에서 정보 시스템 목록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화면에 목록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파일 등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등록되면 파일 등록 부분이 수동 등록이 아닌 자동 등록 형태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니오가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현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 수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수동 등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동 수집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항목별 등록 그리고 일괄 등록이 있게 되는데, 항목별 등록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개별 화면에서 직접 등록하는 테이블 컬럼 단위로 화면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괄 등록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엑셀 파일로 전체를 내려받아서 누구나 익숙한 엑셀을 통한 편집을 통해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동 등록은 업로드하는 특정 양식을 내려받게 되고, 이 내려받은 양식에 메타데이터를 편집해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수동 등록하실 때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좀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항목별 등록이 되는데요. 항목별 등록 같은 경우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진행되는 순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 시스템 단계에 있는 부분은 앞서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정보를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DB 접속 정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접속 테스트를 하면 성공적이었다면 해당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방화벽이나 DB 접근 제어 또는 IPS 장비에 대한 보안 정책이 정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후에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하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시면 되는데,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이블 소유자를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가 메타 시스템의 이용 안내에 FAQ에 가시면 각 DBMS별로 테이블 소유자를 확인하는 부분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해당 테이블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테이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기관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시 또는 백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들이 있다면 이런 테이블들을 제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한 대상은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 DB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만을 중심으로 현행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임시 백업 테이블들은 제외를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면 실제 등록할 메타데이터 목록이 테이블 기준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테이블 목록을 예를 들면 화면단에 있는 3번에 있는 목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테이블 단위로 그리고 컬럼 단위로 현행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단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들을 입력하고 화면단에서 개별 항목들을 현행화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테이블과 컬럼들의 세부적인 항목을 등록하는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공개 비공개 관련된 항목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등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테이블과 컬럼 간에는 선후 관계가 있고, 이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 관련된 항목들은 이 표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항목별 등록에 대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되면 메타데이터는 현행화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등록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은 앞서 설명드린 항목별 등록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항목별 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네, 5단계에서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 등록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소유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테이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4단계에서 테이블 수집 제외 설정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제외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실제 현행할 대상 사용 테이블 목록을 기준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실 텐데, 여기에서 엑셀 파일로 대상 테이블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게 되면 보시는 화면에 3번과 같이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고요. 4번에 있는 작성 가이드를 이용하셔서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해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체크를 하게 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검증 내역을 보시는 화면에 4번과 같이 오류 내역이 있다면 오류 사항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 하시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B 접속 없이 등록 방법이 되겠는데요. DB 접속 없이 등록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유 DB의 보안 등의 사유로 해서 온라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메타데이터 등록, 신규 등록으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DB 접속 없이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3번과 같이 양식을 내려받고 양식을 내려받은 것을 4번을 참고하셔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3번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까지는 양식에 채워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서 업로드 하시면 보시는 화면같이 검증을 통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중앙 메타 시스템과 기가 메타 시스템에 대한 되어 있는 등록된 메타데이터가 동기화되게 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메타데이터 이미 기등록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테이블 컬럼의 공개 비공개 등에 대한 수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 조회로 가시고 메타데이터 일괄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3번과 같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 시스템 DB를 기준으로 해서 기등록한 메타데이터가 엑셀 형식으로 해서 내려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편집을 하신 이후에 업로드를 하시면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검증을 거쳐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등록한 메타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현행화 완료되면 메타데이터 조회 메뉴로 가시면 기등록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에 2번과 같이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최종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전송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시점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3번 같이 조회 결과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상세 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상세 보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38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 4번과 같이 엑셀 파일로 기등록한 메타데이터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부가적으로 기현행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메뉴를 이용하셔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관 메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이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메타데이터 현행하게 되면 DB 현행화 결과 보기를 통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를 통해서도 이동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왼쪽 상단 화면과 같이 메인 대시보드 화면에 왼쪽 하단에 있는 DB 등록률과 테이블 현행화율을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진행률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 화면은 평가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평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 보시는 화면은 23년도 기준의 평가 기준이고요. 다만 4월 15일 이후에 패치를 하게 되면 패치된 이후부터는 24년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산식이 반영된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DB 현행화 결과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 하단에 4번을 보시게 되면 되겠는데요. 4번과 같이 개별 DB 단위로 해서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고, 진행률 외에 DB가 미등록되어 있는지 테이블 컬럼이 미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통해서 기관에서 DB 단위로 현행화율을 참조하셔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분들께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를 독려해 줄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유효성 검증하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정보 시스템에서부터 컬럼까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시 유효성 체크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메타데이터 등록하실 때 엑셀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서 메타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보유 DB와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이용해서 현행화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부분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치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음 버튼 몇 번 누르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해당 보유 DB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설치할 PC의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기가메타 시스템의 Q&A 게시판을 통해 요청하시면 운영지원센터에서 바로 발급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안내사항에 따라서 참조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그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이용 안내 공지사항 쪽에 게시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 첫 번째 화면이 보여지고,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정보 시스템 DB 정보를 입력하고 테이블 소유자를 그 다음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수집제 설정하시고 완료한 순으로 해서 진행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는 앞서 항목별 또는 일괄 등록하면 화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하고요. 다만 이렇게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보시는 화면에 2번과 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받아진 엑셀에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면 공개, 비공개 사유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이후에 기가메타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DB 접속 없이 등록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검증을 통해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현행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현행한 메타데이터는 기가 메타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조회 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있는 장표들은 PC용 메타데이터 수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트러블 슈팅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고 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조치가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현행화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PC 메타를 이용하시든 기가메타를 통해서 기가메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시든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가장 크게는 방화벽과 그리고 DB 접속 계정 및 권한 부여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방화벽 구간을 좀 보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1번 같은 경우는 기가메타 시스템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출발지는 기가메타 시스템의 DB 서버가 출발지가 되고 목적지는 보유 DB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 시공구는 시도 시공보다는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도에 기가메타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지가 시도의 기가메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유지 운영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해당 해상 PC에서 보유 DB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PC에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엔 출발지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업무용 PC가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이 출발지를 업무용 PC로 하시고 목적지를 해당 보유 DB로 하셔서 방화벽 오픈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방화벽 오픈 이후에도 안 되신다면 DB 서버 앞단에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 있다던가 혹은 IPS 장비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관련된 정책이 등록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메타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정 및 권한 부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이 메타를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계정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이용하기보다는 별도의 계정에 셀렉트 계정만을 부여해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DBMS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카달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스크립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Q&A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모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패치는 사업단에서 일괄 진행하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자원 내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일부를 제외하면 기관에서 패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치를 계속해서 패치를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달청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공공데이터 수준 진단 평가 선정 기준 보유 DB가 올해 몇 % 예정인가 물으셨는데 55%로 알고 있습니다. 55% 이상 선정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질의에서 좀 많이 문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메타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로 DB를 선정한다라고 하시니 메타 시스템에서 DB 선정을 하시는 걸로 약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매년 지금 메타 시스템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평가를 위한 보유 DB 현황 조사를 별도로 해왔거든요. 올해는 이 별도 현황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 조건은 지금 기관에서 보유 데이터, 그러니까 보유 DB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가 시스템에서 수준 진단 평가 시스템에서 보유 DB는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C 메타 시스템은 계속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공동 활용형 메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PC형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화면단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시고요. 4월 15일 이후에 패치하시면 이후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기관 메타 시스템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용 안내 있고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가서 PC란 키워드로 제목에 조회하시면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링크 URL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시스템 패치를 적용해야만 4월 말, 8월 말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진행하느냐. 요거는 정확히 말씀하시면 현행화는 지금 현재 버전이나 과거 버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올해 평가 지표 산식에 맞춰서 시스템상 예상 점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패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통 표준 시스템 중에 표준 배포 시스템의 등록 기능 이것도 이제 패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현행화는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평가 점수 예측은 아무래도 패치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창녕군에서 Q&A 질문 주신 내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등록 시 테이블별로 동일한 컬럼명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동일 테이블에 동일 컬럼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시스템 DB 테이블 소유자, 시스템 물리 DB명 테이블 소유자, 그리고 테이블 영문 테이블명, 영문 컬럼명까지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유니크한지를 시스템에서는 체킹을 하고 있고요. 유효성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있다면 저희 쪽 운영지원센터 또는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하고 선생님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한글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다 입력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관 메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온라인 방식으로 추출하셨다면, 그리고 큰 전제가 보유 DB상에 테이블 또는 컬럼의 커멘트 정보가 정상적으로 한글로 반영되어 있다면 다 수집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보유 DB에 테이블과 컬럼의 커멘트 정보를 좀 보완하신 이후에 수집을 해서 현행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패치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시스템 패치를 반드시 적용해서 4월 말, 8월 말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능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4년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현행화에 대한 부분, 패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밖에 사용자 편의 기능들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화해서 메타데이터를 패치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이제 패치 시군구 패치는 광역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DB 현행화 결과 보기와 관련된 부분을 문의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네. DB 현행화 결과 보기에서 현행화 상태가 테이블, 컬럼, 미등록으로 보이는 시스템은 어떤 현행화를 진행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DB 현행화 결과 보기를 조회하시면 하단 부분에 상세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은 시스템과 DB 단위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면 완료 또는 퍼센테이지로 보여지게 되고, 그 밖에 메타데이터를 현행하지 않았다면 DB 미등록, 테이블 컬럼 미등록, 혹은 최근 현행화된 정보 없음, 이 정도에 대한 값이 보여질 거예요. 일단 DB 미등록은 정보 시스템까지만 등록됐고 DB 테이블 컬럼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은 케이스에 표시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쉽게 보면 IRM으로부터 메타데이터에 대한 EA 매핑까지만 진행되고 이후에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 컬럼이 미등록되어 있다는 표현은 DB 정보까지는 등록되고 테이블 컬럼에 대한 추가적인 현행화가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동 수집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정보 시스템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DB 접속 정보를 입력한 상태에서 접속 테스트를 했는데 접속이 정상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이 시점까지는 DB 정보까지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테이블 컬럼 정보를 현행화 안 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문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IRM에서 폐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제 메타 시스템에서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배치로 끌어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IRM에서 현행화한 결과로 운영 중인 DB에 관해서만 메타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한다라는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부연을 좀 드리면 IRM에 대해서 IRM에서 폐기된 정보라고 하면 기간 메타 시스템에서는 두 시스템을 매핑한 이후에 IRM에서 폐기가 되었다면 기간 메타 시스템 내에서 메타데이터의 정보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시면 IRM 폐기 유관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기간 메타 시스템에서도 IRM을 기준으로 정보 시스템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삭제 폐기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착착 올라오는데요. 혹시 저희가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빠진 부분들은 게시판에 답변을 넣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이 3월 말에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완료했는데 5월 평가를 위해 4월 말 기준으로 다시 현행화를 진행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변동한 부분이 있으면 현행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메타데이터가 변한 부분이 없으면 굳이 그러니까 현행화가 사실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질의가 조금 긴 경우에 대해서는 조건들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저희가 상세하게 이해를 바로 해서 즉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제가 PC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라이선스 신청인데요. 라이선스는 아니고 오대진 PM님 그 발급 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DB에 아무래도 접근하던 프로그램이다 보니 발급 키는 있는데 별도의 라이선스는 없습니다.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네네. 있으면.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라이선스는 발급을 하고요. 별도의 그 Q&A 게시판에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설치할 PC의 맥 주소를 확인하셔서 Q&A 게시판을 통해 요청하시면 라이센스는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특정 사용자에 한해서 제한은 없고 여러 개의 PC에 설치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맥 주소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성구 질문 주신 내용은 아까와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안 돼서 DB 접속 정보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보 시스템 운영은 좀 쉽지 않은 경우 같습니다. 이게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기반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이 관리상 보안상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행화 조사를 한 결과 변경 사항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화를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DB 접속을 해서 자동 수집이 되는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 사항을 검토해서 바로 현행화를 할 수 있는데 수동 등록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슈가 남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사실은 접속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업무 담당, 시스템 담당이 변동 사항을 체크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행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기관 총괄 역할을 하는 실무 담당자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든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지금 운영 중인 DB의 스키마 정보하고 지금 메타 시스템의 현재 가장 뭐 한 달 전, 뭐 세 달 전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한 등록 내용들과 등록 현행화 내용이 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 발생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영향은 추후 품질이나 표준 점검 때 이게 달랐을 경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즉각 그 업무 담당 DB 업무 담당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들을 좀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도군에서 문의 주셨는데요. 2월에 온 미등록 보유 DB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기가메타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가메타 시스템에 반영한 부분을 공문으로 회신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공문으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기가메타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수집 제외와 같은 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메타데이터의 정보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시면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세 내역 팝업에서 수집 제외 여부 등을 설정을 통해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남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고요. 품질 관리 단계에서도 또 현행화가 중요한데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행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 주기적으로 뭐 공문 등을 시행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현행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뭐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또한 올해나 매년 진행되는 평가에서도 2차례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값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의 취지에서가 모두 이제 현행화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 발생 시 즉시 할 수 있도록 이제 업무 체계를 상시 업무 체계로 좀 갖춰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실무 담당께서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실무 담당께서 혼자서 다 일단 좀 총대를 메고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업무를 1년에 한 번인데 이런 방식으로 좀 처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그 메타데이터 부분은 물론 데이터 업무 자체가 직접 원천 시스템의 DB에 있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출발지를 삼아 많은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차원에서 그 실무 담당께서 업무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각 DB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제 담당께서 이와 같은 단위 업무들을 주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만들고 또 감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종 전송 일자가 같아도 현행화 상태가 100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릴 텐데요. 일단 메타데이터 조회 쪽 또는 DB 현행화 결과 보기 화면에서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동일한 DB도 100%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보유 DB의 운영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종 현행한 시점 이후 현 시점에 보유 DB의 변동분이 발생해서 변경된 테이블이나 혹은 삭제된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갭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현행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동 수집 방식으로 현행화하신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등록 쪽에 가시면 신규 임시 저장 탭과 현행화 전송 완료 탭이 있는데요. 먼저 신규 임시 저장 탭에서 해당 DB에 신규 건 테이블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현행화해 주시고 이걸 마무리하신 다음에
현행화 전송 완료 탭에서 변경, 삭제 분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또한 현행화를 해주시면 말씀하셨던 대로 현행화가 완료돼서 100%로 보이게 됩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현행화율의 대상 제로 보이는 시스템은 표현 그대로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나주시에서 문의 주셨는데요. 등록 대상, 그러니까 대상 제로 보여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보 시스템 관리 쪽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또는 시스템 관리용으로 기관에서 수집죄 여부에 예로 설정한 시스템들이 대상 제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케이스가 대상 제외로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C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폐쇄망 DB 시스템 추출이 가능한가 문의하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PC 추출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입니다. 다만 이제 이 폐쇄망 DB에 같이 붙어 있는 PC가 있어야 하고 그 PC와 폐쇄망 DB 간에 이제 방화벽 포토용을 해야만 추출이 가능하겠죠. 예. 이 정도까지 일단 좀 질문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어저께들도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공통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크게 과감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올려서 참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저희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강조를 한번 좀 덜 드린 거 아닌가 혹은 혼선이 혹시 뭐 전년까지에 비해 좀 변화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랩업을 해서 다시 한번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기관 메타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는 한 4월 15일경서부터 수차적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이 패치를 했을 때 이제 있는 거는 그 패치하기 전에도 현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쳤더라도 늘 그건 계속해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행화를 뭐 미리 한다고 해서 뭐 감점하거나 나중에 점수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안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나중에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화는 패치와도 상관없이 하시고요. 올해 지금 4월 중순에 배포되는 패치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아까 설명드렸던 평가 지표에 따라 산출되는 평가 결과들을 중간중간에 검토하면서 성과 관리를 하려면 패치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배포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등록을 해야만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주관기관의 경우에 서둘러서 공통표준 시스템 이제 등록을 위해서 패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와 이 메타 시스템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가 무슨 관계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DB 정보들을 저희가 공공데이터 업무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 데이터 공유 업무에서도 뭐 데이터 개방 계획이나 공유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도 어떤 그러면 테이블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테이블 고르고 나면 어떤 컬럼은 넣고 어떤 컬럼은 뺄 것인가라는 식으로 목록을 관리할 때 테이블 컬럼 정보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업무에 차질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품질 관리 수준 진단 평가에서도 지금 품질 평가, 표준화 점검, 품질의 이제 갑점검 올해도 합니다. 할 때 일부는 메타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또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편리한지 앞으로 기관 담당자들 여러 분께서 어떻게 해야 업무를 좀 더 불편하지 않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메타 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굉장히 왜곡되거나 혹은 평가에서 이제 뭐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는 올해 지금 이 평가 지표와 산식을 너무 의식해서 지금 고득점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위해서 좀 뭐 혹시라도 그런데 힘을 쓰지 마시고 그 해당 DB가 있으면 DB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지정하시고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고 알아야 될 점이 있으면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영상 정보라든지 업무 매뉴얼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이 바로 어려우면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 체계를 좀 갖춰서 충실하게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조치를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여기서 비록 고득점이 되더라도 다른 평가 시에 또 영향을 줘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평가 취지에 위배되는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 로직 안에 로직을 계속해서 개선하기 때문에 결국에 또 걸러지고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되더라도 또 내년에 이제 또 더 큰 수고로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그냥 단순하게 평가 지표는 늘 취지와 방식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은 자동 수집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수동 등록은 이렇게 폐쇄망이라든지 망간을 도저히 이 망분리 정책에 따라 이 망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메타 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망과 업무 시스템 망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둘 사이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되 임시 테이블이나 중복 테이블 등만을 살짝 삭제하고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테이블 수를 크게 축소해서 등록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상 DB 선정은 지금 등록해 주신 모든 메타데이터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보유 DB를 기준으로 5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때까지 등록 및 현행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마 이 등록할 때까지 기관 내 대해서 계속 압박이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월 내에 이걸 맞춰서 적어도 뭐 컬럼 정보까지 100%가 안 되더라도 4월에 DB 정보까지는 들어와서 다른데 이제 다른 평가의 스케줄에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길게 드렸는데요. 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기본이 되는 메타데이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